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저번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저희가 한 2주 했잖아요. 네, 2주 한 내용이 결국에 뭐 좀 우상향할 때 조금씩 사고 팔아보자 뭐 이런 의미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를 막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면서 혹시 이런 방법은 괜찮다 뭐 이런 것 좀 보이시는 게 있었어요 혹시? 그, 일단은 처음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그냥 하루 일과처럼 늘 그냥 보라고 하셨던 게 맞는 게 그때 한 3일, 맨 처음에 봤을 때 3일 전이랑 또 한 3, 4일 지나서 또 보니까 여러 개가 좀 또 눈에 들어오거나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이제는 딱 무조건 정방향 아니라도 아직 정방향이 될 것 같은 것 이제 교미가 딱 보이는 그런 시점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완연한 정방향만 보였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방향으로 이제 진입하겠다 싶은 종목들이 조금 추가되니까 알쏭달쏭이라고 따로 관심 종목 추가해갖고서는 추가하게끔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부터 막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있고 막 계속 그 종가 보다가 또 놓치고 막 이러니까 일단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좀. 그래야지 제가 뭔가 좀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좀 더 집중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일단은 뭐든 한번 매도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아니면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사는 것까지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였고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면 사야 될 필요가 없으면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시장을 이렇게 길게 좀 놓고 보면 1년 중에 뭐 절반도 안 되는 정도만 개월수만 시장이 좀 상승할 때가 많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대부분 하락이 더 길어요. 1년 중에 이렇게 보면 상승보다 하락이 더 길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매매를 하진 않아요. 1년 중에 좋을 때만 좀 매매하는 경우가 더 좀 현명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러면은 아리까리하다고 아까 뭐 이렇게 알쏭달쏭하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다는 추가 다 안 했는데요. 그냥 검색 바로 해서 검색 바로 해도 돼요. 할까요? 네. 그리고 고롱생명. 이호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방향이 될 것 같은 그러면서 근데 너무 막 이 뭐랄까 너무 막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저평가될 종목은 전혀 아니란 생각도 들고 이제 들어가 보기도 했고 원래 좀 그냥 생명과학 쪽이나 아니면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저도 엄마가 아프셔서 그런지 약간 관심을 갖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약간 요거 조금 알쏭달쏭 해갖고서는 그리고 어떤 부분이요? 이 갑자기 이날 하루에 급격히 하면서 근데 또 그냥 그 다음 추세선 보면은 점점 다시 또 그 예전 200선에 도달해서 다시 정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눈여겨볼까 어차피 우량주기도 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저의 알쏭달쏭은 아리까리가라기보다는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나쁜 회사가 또 아니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차트를 계속 유심히 지켜볼까 이런 거라서 또 뭐 있어요? 그리고 오스템 오스템 최근에 남편이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하거든요. 얘도 진입할 것 같은 이제 정방향으로 갈 것 같은 뭐 내년 초나 아니면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치면 그 전에도 계속 이것도 약간 비슷한 우량주기도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계속 현재 시점의 정방향이 아니라 계속 좀 유심히 한번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종목으로 좀 일단, 이런 게 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보니까 일단 차트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방식으로는 매수할 그건 아닌데 현재 시점에서 바로는 아닌데 회사가 좋아 네, 보이는 그거 회사이니까 보이고 관심이 좀 가고 그리고 요새 추워서 그런가 여기 말씀을 여기다 찍진 않은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일이나 가스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뭐 부산가스, 서울가스 이런 데도 지금 다시 사실 그 정방향이거나 아니면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제 차트 보여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지가 않잖아요, 요새요. 근데 아니야 시기적으로 겨울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나도 춥듯이 막 사람들이 아니 많이 매출이 발생을 해서 그런 건지 약간 가스나 난방 쪽에서 약간 그거는 이제 제 그냥 관심 분야라서 그런지 생활적인 그런 부분도 약간. 근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이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 거랑 그리고 우량주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근거가 되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떤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량주든지 나쁜 회사가 아닐 거라는 그 아까 기준이 말한 것처럼 생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 알기도 하고 광고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생활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작년에 오스템을 하시기도 했고 실상 이번에 이제 신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상품으로 할 거냐 막 이럴 때 원래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주식을 이제 2주차, 3주차 들어가니까 이 회사도 주식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대입을 하다 보니까 네, 원래는 이 부분은 그 과정 안에 없던 내용이긴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네. 사실 그거가 이제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뉴스들 보통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그 회사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광고에서는 다 행복하게 보이는 광고들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리포트하는 내용들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딱 요렇게 비유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어떤 산이 있는데 산에서 이렇게 막 불이 나요. 그러면은 어떤 방송국에서 기자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와서 불 나는데 근처 언저리 가가지고 현재 여기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보통 미디어들이 이런 방식을 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산이 있는데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멀쩡한 산에 와가지고 여기 3개월 후에 불이 납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 들었던 좋은 뉴스들과 비교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참 좋을 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이미 다 올랐을 때 좋은 뉴스를 늦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가 3개월 후에 불이 날지 안 날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래의 어떠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근데 보통 미디어는 거의 끝자락에 다 모든 게 결과 나왔을 때가 보통 확정적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의 내용들이 조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지금 끝물인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이건 저희 경험담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마을금고에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결론은 도둑이 들었는데 거기 안에 그 여직원이 그 도둑을 우연찮게 때려잡은 거예요. 여직원이든 뭐 거기 직원들이.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미디어에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용감한 시민이다. 그 여직원 특히 이제 여자 직원이 남자 도둑을 잡았다는 건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직원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용감한 직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다르게는 허술한 보안 관리라고도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같은 팩트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그 기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도 고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뉴스를 앞으로 이제 뉴스나 이제 한 2, 3주 정도 후에 할 내용이긴 했는데 뉴스나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나 회사가 얘기하는 보도자료나 이거를 100% 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틀리고 다 끝물이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일단 의심하자. 그게 핵심 네. 같아요. 의심하자. 그리고 그러면은 한 10일 이평선으로 매수 매도하는 방식이 에서 혹시 그 추가로 무언가 나온 건 아직은 없죠? 네, 그 전에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게 제일 아직까지는? 안정감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제가 처음에 선입견을 심어준 느낌이 나요. 예를 들어서 20일 이평선을 알려줬으면 지금은 20일 이평선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긴 하겠죠. 예, 근데 11일 이평선을 먼저 얘기했더니 그게 더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평선을 여러 개를 써봐야 돼요. 여러 개를 써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는 이평선 없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매수할 때 어떻게 종목을 사야 될까?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뭐 몇 종목을 사야 될까? 이런 거 있죠. 뭐 100만 원 한 번에 100만 원 다 해서 한 종목을 사는 것이 좋을지, 몇 종목을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처음에 주셨던 책도 그렇고 거기서 강조하는 그 세 가지 잔소리 같은 아니면 심리 투자 법칙. 네, 예.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세 번째가 자산 관리, 자기의 이제 계좌와 그 자금 관리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선에서 그걸 다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되게 그리고 이제 초보니까 막 여러 개를 뭐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많이 사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될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에 딱 그래야 되는 건지. 사실 이것도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져요.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몇 종목을 사야지 안전할까? 그리고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큰 의미에서 일단은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해요. 큰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자산이 있을 때 분명 집도 있고, 그죠? 뭐 땅도 있을 거고, 뭐 차도 있을 거고, 적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채권도 있고, 예적금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안에 주식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만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비율을. 그러니까 내 재산의 100%가 주식이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자산이 분산이 될 필요는 있어요. 확실히. 네. 왜냐면 자산끼리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산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너무 확 넣어놓으면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 내 자산이 모두 다 마이너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도 약간의 이렇게 변동성 혹은 뭐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식에서 그 다음에 이 주식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잖아요. 네. 자산에서 주식 비율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 주식에서도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왜냐면 이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이거 너무 심하네요. 왜냐면 분명히 여기 안에 나의 전체 자산 안에는 채권 혹은 CMA 예적금이라는 현금성 자산도 있는데 왜 굳이 내 주식 안에서도 또 현금과 주식의 비율을 나눌까? 라는 고민도 생겨요, 사실. 근데 그 고민이 저도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죠? 근데 일단은 주식이라는 요 한 부분 있잖아요. 요 파트에서 이 주식이라는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비율을 정하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논리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혹시 뭐 켈리 박사라는 사람은 4대 6 정도 주식을 현금을 6 정도로
나눠야지 베팅을 그렇게 해놔야지 안전하고 꾸준한 뭐 어떤 수익이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종목을 그래도 한 20개 정도는 해야 20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20개, 최소 20개. 왜냐면 보시면 예를 들어서 01 한번 눌러주세요. 코스피 01. 이게 보면은 우리가 코스피를 처음에 이제 좀 더 깊게 나중에 할 텐데 이 코스피 지수라는 것은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그 가중평균된 이런 어떤 패턴이 이렇게 평균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코스피라는 종목에 가중평균하는 그 종목의 대상이 한 100종목이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주식을 100종목 사면 결국 코스피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코스피보다 조금 더 플러스를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사면 시장과 똑같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고 너무 적게 사자니 느낌적으로 너무 적게 사자니 뭔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마코이치라는 그 사람은 이걸 이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부분에서 논문에서 보면 적어도 한 20개 정도 넘게 보통 그 사람이 얘기하기로 한 23개 정도에서 한 30개 뭐 요 정도 사이니까 시장의 어떠한 리스크도 좀 해지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종목 개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여러 방법 중에 다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한 종목을 사는 거랑 세 종목을 사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한 종목을 딱 산다라는 거는 그냥 여러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떠나서 한 종목을 딱 사는 것은 정말 신에 가까운 어떤 뭐 이런 자신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 재산을 한 종목에 사서 이 종목이 오를 거야라고 하는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세 종목을 사본다는 거는 그래도 세 개 샀을 때 한두 개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유겠죠. 거기서 한 10종목으로 더 가면 그래 10개 사서 한 3, 4개 정도 맞추면 되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한 10개 사서 몇 종목 정도를 맞추면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뭐 사실 가짓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능으로 종목을 나눴다고 생각했을 때 개수 대비 얘가 수익이 얼마 딱 날 거라는 예상이 저는 아직까지는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은 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냐면 결론은 주식을 사는 순간 반반의 확률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매수하는 순간 절반은 오를 것이고 절반은 떨어진다가 기본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인해 샀을 때 오를 확률이 70이라면 종목 수를 줄였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신에 찬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그 연구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 종목을 분석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순간 오를 확률과 떨어질 확률이 반반이라면 조금 어떤 이론적 배경 안에서 최고의 베팅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과거의 전설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사서 10종목을 뭐 이렇게 10종목 샀다고 해볼게요. 10종목 중에서 5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세 종목 정도를 세네 종목 혹은 세 종목 네 종목 정도를 10종목 중에 사서 그 방향을 맞추면 큰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이제 손절과 이익 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나서 누구는 쭉 올라가겠죠, 이만큼. 어떤 놈은 조금 올라가다가 뭐 이만큼 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위아래로 이게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사고 맞추고 이게 반반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뭐 이 정도에서는 무조건 다 나는 팔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올라갈 때는 그래 조금 더 올라가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비율을 정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손실을 1로 보고 보상을 뭐 한 3 정도로 본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빠지면 나는 무조건 팔 거고 플러스 한 15% 정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그것도 이익 실현할 거다라고 계산해 놓으면 똑같은 비율로 했을 때 뭐 4개 정도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고 뭐 요 정도 넓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은 한 2개 정도면 손실 난 걸 다 막을 거고 그죠? 나머지 걸로는 이익이 나겠다 이런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좌를 관리한다라는 게 이런 거겠죠. 어떠한 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잘 가는 놈이 있고 안 가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통 처음에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익 난 거는 빨리 이익 실현하고 손실 난 거는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생각에 버텨요. 계속. 그러면 결국에는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 돼 있는 걸로 채워져요. 왜냐면 플러스 나는 건 금방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정원각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정원에 꽃이 있고 뭐 잡초가 있다면 사실 뭐 잡초랑 꽃을 구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흔히 정원을 가꾸면 잡초를 제거하잖아요. 네. 꽃을 뽑지 않잖아요. 그쵸. 그것도 똑같아요, 논리가. 내 계좌가 있으면 꽃을 먼저 뽑는 게 아니고 잡초를 먼저 제거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야지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의 기간을 보상의 수익률을 길게 잡아야 계좌가 플러스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스크를 몇 프로에서 끊고 수익을 몇 프로에서 끊어야 되느냐라고 또 들어간다면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한 몇 프로의 비율보다는 뭐몇 프로 마이너스 5%에서 팔아라 이런 비율보다는 그 보상과 어떤 리스크의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대3 정도의 비율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마이너스 10%까지는 손실이 나는 걸 참고 가보겠다고 하면 수익은 한 30% 정도까지 또 한번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 10종목 중에 만약에 5종목이 다 마이너스 10%씩 해서 50% 손실이 났어요. 그랬을 때 한 2종목 정도가 30%, 30%씩 60% 수익이 나면 계좌는 플러스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또 30%씩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혹은 회사 내용을 보고 회사의 어떤 뭐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매수 이후에는 달라질 것은 없거든요. 매수 전에 그래도 나 5대5가 아니라 그래도 한 뭐 6대4 정도로 올라가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냥 몸부림 정도라고 봐요.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매수하고 나서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과거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게 확률을 좀 높여보자라는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차트를 보는 것도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과거에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정배열된 구간에서 역배열되기 전에 이 구간에서 11이평선으로 매수 매도를 하나 13일이평선으로 매수 매도를 하나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지 미래에 또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친 거예요. 여태까지 잠깐 해본 것도 역시 잠깐 몸부림 쳐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하는 거 역시도 계속 일어나는 몸부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 중에서 리스크 관리, 계좌 관리를 잘했을 때
내 계좌가 플러스 나느냐 안 나느냐를 따지는 거지 내가 어떠한 정확한 패턴에서 무언가 해보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좀 너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5종목에서 진짜 10% 손해봤다고 해서 2종목에서 만약에 20%씩 아니면 30%씩 수익을 봤으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저한테 제 계좌상으로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저한테는 그래서 가끔 보면 사람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한 3종목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한두 종목, 뭐 두세 종목을 딱 집어서 살려면 정말 잘해야 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잘하는 경우보다는 못하거나 뭐 보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두 종목 하는 거는 너무 고수로 갈수록 가능한 게임 같아요. 한두 종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평선 하나 정도를 좀 많이 보긴 하잖아요. 네.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막 추가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기준들이 많아지니까 네.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기준도 하기 어려운데 10개 기준을 충족하는 걸 찾거나 하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주식이라는 걸 시작하긴 하는데 몸부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허무하긴 해요. 하다 보면.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우상향이라는 거를 그래도 정배열과 어떤 이런 우상향이라는 걸 얘기한 이유가 저절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이 우상향하면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언저리에서 들어갈 때 그나마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은 기준에서 매수 매도를 했을 때 우상향일 때 수익이 좀 더 크고 그렇죠? 떨어질 확률보다는 비율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통 우상향 안에서 어떤 기술적 분석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이유도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벌써 시간이 벌써 가버렸는데 이제부터는 이거를 지우고 모든 걸 다 지우고 있는 그대로 주식의 가격으로만 보고 한번 이제 해볼게요. 네. 이따 다시 할게요. 네.